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방송 하고 올려놓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하루가 진짜 빨리 가네요. 벌써 한 주가 끝났고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뭐 산타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눈만 내리고 있네요. 눈만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거의 혹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도 매우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십시오. 요즘 보니까 독감 환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독감, 뭐 코로나, 하여튼 사방에서 뭐 괴롭히려고 난립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번 주에 그 국내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박스권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박스권. 주요 경제지표 발표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끝난 데다가 연말에 또 외국계 운용사들의 그 북클로징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회계장부 마감하는 그런 한 주겠죠. 증권가에서도 이번 주 코스피가 한 2300에서 한 2420 정도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밴드상에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18일 날 보면은 그 이번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해서 1.21% 정도 내려가가지고 2360.0의 거래를 마쳤어요. 지수는 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에 최종 금리 상향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유예되고 한미 정부의 그 산업정책 발표 등을 상승 요인으로 보고요. 경기 침체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안과 함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또 정부가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월 초에 이루어지고 4, 4분기 실적 발표도 내년 1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2주간 연말을 맞이한 그 모멘텀 공백기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장기적으로는 경기에 민감을 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재차 강하게 유입되는 그 국면은 글로벌 경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경제 이벤트로 보니까 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한국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있고 21일 날 금융안정회의 20일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21일 날 있어요. 메모리 업계 부양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부진할지에도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악화를 반영해서 그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도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얘기를 매수해서 보유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가도 60달러에서 55달러로 낮췄네요. 지금 중국의 그 방역 완화 조치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대상인데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이 방역을 완화했지만은 이 감염자가 급증해. 감염자 큰일이야.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또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을 비교적 잘 넘긴다면은 이는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데 리오프닝이 수월하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에 다소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에 따라서 한국전력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분이. 높은 에너지 가격하고 한국전력의 적자 그리고 한전법 개정안 부결 등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그 협의 과정에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까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번 주는 뭐 저번 주는 다 알 겁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뭐 거기 상태가 좋지 않았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좀 빠지고 했었는데 이제 내일이 또 굉장히 궁금해 됩니다. 궁금해지고 토요일 날 보니까 미국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다우도 막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0.85%나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쭉 빠졌다가 0.97% 마이너스로 빠졌고 S&P도 한 1.11% 정도 빠졌어요. 니케이도 좀 많이 빠졌죠. 1.87% 정도 빠졌으니까. 영국도 한 1.27, 프랑스 1.08, 독일도 0.67% 정도 빠졌습니다. 다 파란 물결로 진짜 지난주는 재미가 없었어. 필반도 0.95% 빠졌죠. 필반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2,700선이 깨졌고 미국 달러도 1,310원, 한 4원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달러 이번에는 136.69엔 소폭 하락을 했고 유가는 74.29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959.25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로와 1389.91원, 중국 위안화도 187.71원 소폭 하락을 했어요. 휘발유 1543.39원 소폭 하락을 했고 국제금값 1802달러 정도, 1800.2달러 소폭 상승. 국내 금값도 75,089.81원 좀 올랐습니다. 금값은 좀 올랐네요.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3.488, 3.488입니다. 쭉 빠져가지고 일단은 3.4대에서 놀 것 같아요. 3.4에서 당분간 흘러갈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요동치는 않을 것 같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현물하고 비슷하게 빠졌어요. 다우도 한 1.04%, S&P 1.3%, 나스닥 1.16%, 그리고 러셀이 조금 빠졌네요. 0.2% 정도 빠졌고요. 독일도 0.5%, 프랑스 0.7%, 영국 1.0%, 유로 0.8%, 이탈리아 0.1% 정도 빠졌습니다. 유럽도 좀 많이 빠졌고 이렇게 지난주는 별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고 우리 삼성전자는 59,500원까지 갔는데 내일도 보니까 59,500원대에서 한 6만원대에서 놀 것 같아요. 미국장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또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횡복하면서 그 순간순간 움직임이 좀 약간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은 한 1% 올라가는 건데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한 6만원 선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3,800원까지 올라왔지만은 54,000원에서 한 55,000원 정도 이 선에서 놀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죠.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폭락도 없고 큰 뭐 상승도 없다. 아주 재미없다. 이벤트가 없어.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올 것 같아요. 박스권. 일단은 뭐 악재들이라고 하는 건 다 갔어요. 다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특별한 건 없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호재들만 나오면 됩니다. 호재들. 이렇게 재미없는 또 한 주를 보냈는데 다음 주가 또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진다면은 좀 더 담아서 12월 한 27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인가 해서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여러분. 모아가지고 내년도 4월에 이제 배당 받아야겠죠. 연말 배당. 특별 배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연말에 많이 모아서 연말 배당이라도 받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야. 배당주. 배당주 관심 있는 배당주 많이 모으고 ETF도 많이 모으고 하십시오. 쌀 때, 저렴할 때 봅시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고 힘들고 최악일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은.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는 그 입장, 기분은 상당히 안 좋지만은 우리가 진지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바닥일 때가 좋은 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남들 다 따라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겪어봤잖아. 막 한참 막 신나게 오를 때 이런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때 다 보면 꽉 끼더라고. 보면. 근데 다 물리고 차라리 그냥 바닥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이 됐으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상승하고 좀 어느 정도 수익률 많이 나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셔도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잘 대응하면서 우리 꾸준히 걸어가자고. 꾸준히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